화력이 센 당대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당대표 시간입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정말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뵙고 네. 뵙는 것 같습니다. 1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절 좋아하세요. 정치 상황이 많다 보니까 네. 잠시만 안 봐도 좀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이슈가 지나가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또 다른 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두 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못 아닌 거. 뵀어요. 예. 전 저기 우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같이 하니까 네. 부부인 줄 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의원님하고 김용남 의원 두 분 자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니까 계속 같이 나오니까 아니, 근데 항상 물어본다는 우리 얘기가 정미근 있더라고요. 최고님 제 집사람보다 더 보는 시간은 많은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이 부산에 있다 한 번은 보니까. 꼭 봐요. 꼭 보시죠. 제가 집사람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 가더라도 뭐 바깥에 행사들이 많으니까 밤 12시 넘어 집에 들어갔다가 또 새벽까지 나왔다가 일 보고 또 서울 왔다가 부산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정미경 그리고-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저희는 괜한 매일 얘기를 밤마다 했네요. 부부가 산책을 하기 네,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좀 사람답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오늘 또 아마 아주 화력 센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검찰 수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아들 어제인가요? 10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했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는 가족까지 이렇게 하는 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무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전 의원님 얘기부터. 예.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게 뉴스가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뉴스가 무슨 검찰 소환 수사 기소 압수수색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현실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현역 국회의원인데 66년 만에 이 100억 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적자 어떡할 거냐. 미국 편들어줬더니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문제 어떡할 거냐. 지금 외환보유고가 이게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통화 수합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네. 지금 14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60원, 90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면 사실상 경제 위기 진입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뭐 좀 이런 문제 좀 하고 싶고 더더구나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정기국회거든요. 네.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결실의 계절인데 허구한 날 검찰, 경찰, 감사원, 국정원 뭐 소환했다더라, 뭐 압수수색했다더라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본인, 그다음에 부인, 아들. 아니 대통령 선거 때는 본부장 비리 혐의라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부인, 그다음에 장모, 최모 씨까지 그래서 본부장 비리 혐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한쪽은 완전히 그냥 패싱해버리고 한쪽은 뭐 부인의 아들까지 불러다가 아니 있으면 해야 되겠죠. 하시라 말입니다. 근데 공정하게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우리 공동체의 공권력을 행사를 하시면 설사 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정하게 공정하다 이 수사가 라고 믿을 국민들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못하는 공권력의 어떤 불평부당함을 국민들이 믿지 않게 될 거다. 이런 우려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 이재명이라는 그 범죄 혐의자 줄줄이 수사가 예고됐던 사람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이 잘못이고 전재수 의원님이 잘못하신 거죠. 막았어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허구한 날 뭐 검찰 수사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정권 초반에 민주당은 허구한 날 적폐청산을 노래를 불렀어요. 적폐청산을 하면서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을 다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잊지를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국민들이 잊지도 않고 저도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이 마음이 생겨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이 아들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이미 본인이 이거를 자백하는 마치 본인 스스로 자백해서 올려갖고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SNS 인터넷에. 그렇죠. 예, 인터넷상에.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것도 대선 때 일이었어요. 대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던 부분이에요. 이 상습 도박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발된 사건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소면 기소, 무혐의면 무혐의, 뭐 증거가 없으면 없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자백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과연 그거에 맞는 증거를 이 아들이 다 말해줄 것인지 아니면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거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아들이 그 인터넷에 스스로 올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소환해서 피의자로 소환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요. 고발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대로 제가 한번 돌려드려 볼게요. 네. 수사가 왜 공정하지 않은지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돌려드리면 네. 김건희 여사님께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이력, 허위 경력 그리고 이력과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수상 실적 또 수상 실적을 부풀려 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 그리고 돋보이고 싶어서 허위 이력, 허위 경력, 이력 경력 부풀리고 수상 실적, 허위 수상 실적이 있었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스스로 죄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서면 조사도 안 합니다. 소환 조사도 안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죄라면 죄다. 자백까지 한 사람은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정한가요? 지금 경찰에서 공정한 수사입니까? 아니요, 제가 이제 아니 공정하냐고 요것만 답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일단. 그 검찰 수사는 아니, 늘 공정하냐고요. 공정해요. 그러니까 경찰 공정하냐고요. 수사는 공정해요. 왜냐하면 경찰 수사 공정한가요 이게? 당연히 공정하죠. 왜냐? 지금 제가 죄를 스스로 말씀드렸잖아요. 자백했는데도 소환도 안 하는 아니 이 그 자백이라는 검찰이 게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도요 무혐의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증거 판단의 법칙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거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는 결과가 거예요. 아니고 결과는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나올 것이고 아니, 수사 아니, 과정상에 소환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전재수 의원님 혼자 다 소환하셨냐고요. 얘기하세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 소환하셨냐고요. 혼자 다 하시라고요. 정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고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사의 그 과정은요 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어떻게 불공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냐면 제가 볼 때는 네.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요 수사를 그렇게 불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기네하고 똑같이 할까 봐.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무사 사찰 의혹 사건도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구테타를 음모를 했다는 둥 기무사 전체를 다 털고 난리를 쳤어요. 또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했다고 다 하고 기무사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다 했어요. 정권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다 거의 허위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 네. 책임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져야 돼요. 사과 반성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그 권력을 가지고 불공정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의심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계속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만약에 진짜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일단 첫 번째 피의자 줄줄이 수사 예고가 되어 있는 이재명 의원을 절대로 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세상에 그 범죄 혐의자를 갖다가 대표로 앉혀놓고 무슨 야당 탄압한다고 지금 저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야당 탄압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이퀄 민주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그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이퀄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 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게 곧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요거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아침부터 제가 이게 가만히 정미경 최고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발 좀 우리 정미경 최고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고 국민의힘과 집권 여당에 좀 한 말씀 드린다면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귀가 있으면 좀 들으시라. 머리가 있으면 생각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스스로 죄라면 죄라고 스스로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세요. 그리고 기소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죄를 자백을 했는데 어떻게 조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 하면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아무리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공정하다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기무사 사찰 의혹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수사했던 검사들이 누군지 검사의 실명을 한번 깝시다. 누가 이때 당시 검사 지휘 라인에 있었는지 그 검사들 실명 까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잘 나가는 검사들 이름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서 어떤 저 수사를 어떤 식으로 수사를 전재수 의원님이 했는지 까시면 되네. 검색해서 까서 제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잠깐 네네, 말씀드리면 말씀 주십시오. 자백만 가지고 처벌 못해요. 그거는 증거 법칙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백 위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지 네.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을 했는데 법원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기소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자백을 그걸 했는데. 도의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참네. 어머니는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네. 실수로 뭐가 잘못되면요 다 내 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 법칙을 분명히 그 전문가들이 보고 네.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감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요 정도 아마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그 공정하게 하는 모습 그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아니 것 같고요. 세상 천지 돈 예. 130만 원 가지고 129군데를 압수수색을 한다 하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좀. 참.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포가 뻥뻥 날아가고 있습니다. 1000번이라도 해야죠. 아니 죄 있는 세상에 거를 죄가 자백을 지금 했는데 줄줄이에요. 그거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한다 백현동, 하면 대장동, 아니, 업무 다 추진비, 하시라니까요. 그다음에 다 하시라니까. 허위사실, 다 하고 공직선거법 계시잖아요. 위반, 뭐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사건 그건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 하시라니까요. 이게 줄줄인데 무슨 지금 알겠습니다. 100번 가지고 다 하시고 얘기하십니까? 계시잖아요. 자, 다 그래서 하시고. 자꾸 하는 얘기가 결국은 특검하자. 야당 같은 경우는 쌍특검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특검 어떻게 조정원 의원이 지금 딱 맡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어떻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죠. 아, 예. 예, 쉽지는 않지만 야당이 존재하는 것은 설사 쉽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네.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물을 하나씩 치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야당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생각을 정치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여론조사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되기 전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 부인 장모와 관련된 의혹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그 의혹들을 덮어버릴 정도로 더 많은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김건희 특검 하시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드리지만 많은 60% 이상이 특검을 좀 찬성하는 모양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특검을 하는 게 여론에는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채고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하는 거 여론조사 되게 높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면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부터 이재명 대표 수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알았어요. 예. 앞으로 근데 야당 하시라니까요. 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적 제거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그러세요.
그렇게 정쟁으로 본인들은 몰고 가서 본인들이 유리한 것 같으면 뭐 국민의 뜻을 받든다,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는 쏙 빼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은 계속 지금 민주당이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특검이라는 건 검찰 수사를 다 했을 때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네. 사정으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 특검 전에요. 김건희 여사 예를 들어서 그 주가 조작 사건 그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를 이미 했거든요. 그 검사들을 차라리 직무유기로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그걸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게 노래 불러갖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 뭐죠? 저는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는 거, 방탄 만드는 건 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다수당, 대한민국의 진짜 엄청 다수당에 무소불위의 다수당의 대표일지라도 그 사람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방탄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이 다 방탄이었잖아요. 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기소가 되고 이러면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거는 그 민주당조차도 자기네 당원 단계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기소가 되면 이제 좀 정지하는 걸로. 예. 그리고 기소가 지금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 그거 피해 가려고 미리 그거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왜 그랬겠어요? 자기 범죄의 방탄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특감도 뭐냐? 또 하나의 방탄인 거예요. 예. 방탄을 가지고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반대하는 거고요. 그거에 또 뭐 영수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영수회담도 또 하나의 또 방탄이에요.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탄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반박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방탄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탄 그 정미경 최고님께서 가세요. 보세요. 이게 방탄이라면 이재명 대표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본인도 오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기소 다 당해 부인도 소환당해 아들도 소환당해 가지고 피의자로 입건이 돼. 아니 세상 천지에 뭔 놈의 방탄이 이렇게 허구한 날 하나도 못 피해가고 오만 것들로 소환 다 당하고 기소 다 당하는 그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정미경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탄 정도 되려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부인 장모와 관련된 그 숱한 의혹들 하나도 소환 조사 받지 않고 서면 조사 받지 않고 기소되고 있지 않은 이것이야말로 정채구님 말씀하신 그런 방탄이죠. 이거 완전 슈퍼 울트라 방탄이죠. 이거는. 아니 세상에 어떤 세상에 이런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네, 혼자 다 하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당대표가 오만 것들로 범죄 혐의가 이렇게 줄줄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대표 시키면 안 되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시키셨으니까 책임지셔야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당대표 방탄이라 그러는데 무슨 이런 방탄 아니 총알 날라오는 거 뭐 10발 날라오면 10발 다 맞아버리는 방탄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영수회담 우리 정채고 의원께서는 영수회담도 방탄의 좀 수단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뭐 영수회담이든 뭐 다자회동이든 이 순방 이후에 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영수회담 할 수도 있죠. 뭐 다자회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대통령께서 뭐 결단하시면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피의자이잖아요.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의자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수사가 지금 줄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피의자가 당대표인 상황에서 과연 이게 영수회담이 맞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뭐냐면 영수회담을 왜 이재명 그 대표와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를 칠까요? 또 하나의 방탄이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잖아요. 것이다, 이게. 네.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양 지도자가 만나서 뭔가 좀 합의점을 찾고 뭐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이런 의미인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자기 혐의자, 이 피의자가 자기의 수사에 이용하려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이걸 하시겠다고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무 정지 지금 못하게끔 해놨으니까 본인들이 그래도 영수회담이나 다자회담 할 때 빠져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빠지세요. 빠지라고요? 네, 빠지고 다른 분이 해야 돼요. 원내대표라든가 딴 사람이 해야 돼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자격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SF 영화 만드는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아니 정채구님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을 가지고서 무슨 정치적 폴리바게닝을 위한 거다 뭐. 야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경영에 대한 능력이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국가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조차 없어 보입니다. 세상 선지에 있잖아요.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고 첫 번째 맞는 정기국회면 그리고 그 이전에라도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라도 야당 대표, 야당 지도부와 저 오찬도 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국가 경영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고 그리고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법률적 성과, 예산적 성과, 뭐 또 국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라도 대화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야당 대표를 뭐 도둑놈에 비교를 하고 무슨 자기 수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폴리바게닝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아니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제가 죄가 있는데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공개하세요. 공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세상 전체에 이런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경영 능력은 고사하고 국가를 경영하겠다라는 의사조차도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은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대놓고 뭐 자기가 죄가 없으면 봐주세요 그러겠어요? 더 아주 눈에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좀 가능하신 말씀을 하셔야죠.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정책 제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됩니까? 민생이 됩니까? 외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뭐 소환, 뭐 수사, 뭐 기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말하자면 지금 정권의 위기, 떨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라는 정적을 제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심 있고 자기 잘하는 걸로 이준석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고 내부적으로는 바깥으로는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해가지고 말하자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측면에서 야당 탄압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님은 얘기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네. 성상납했다고 대표 자격 없다고 제거하라고 하신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거가 아니고요. 설마 했죠. 진짜 저렇게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날릴 줄은 상상을 못했죠. 아니 그러면 그때 그렇게 상상을 얘기하시죠. 뭘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막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같은 연장선상에서 뭐 주제를 좀 바꿔보면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비리가 개탄스럽다라고 대통령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도 뭐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 충돌 아니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그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태양광 풍력 얘기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흥청망청의 보조금을 거기다 투입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 감사원 감사 안 하겠어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한다고 무슨 신구 권력의 충돌이에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권 내내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정적 제거했던 분들이 네. 아 이것도 우리 혹시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겁을 먹고 저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다 한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요. KBS 강규영 이사 사건을 보면 진짜 황당무계하잖아요. 세상에 그게 처음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그 추천받으신 분이에요. KBS 이사로. 예? 근데 그분을 갖다 탈탈 털어요. 업무 추진비. 그래서 유용했다고 300 얼마 유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임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다 털려면 다 털어야지. 그리고 거기서 일부 또 유용한 분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또 살려줬다는 얘기가 지금 풍문으로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적 제거를 하신 분들이라 감사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감사원이 본인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감사를 피해가기 위해서 또 이거 지난번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를 네. 막으려고 했던 그것처럼 이번에는 또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또 만들어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네,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재명 수사 방지법 이런 거 만드시고 그런 법이 그다음에 됩니까?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감사 방지법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통과시키는 게 낫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 예, 네. 정재수 의원님. 네. 아니 정민경 최고님 아니 지금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예? 어느 정도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 아니 어느 정도거는 아니, 전재수 의원님 해야지. 태양광 비리 감사원 관련된 대통령께서 감사,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데 뭐 사법 시스템 무슨 소환 수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요.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지고서 이제 쭉 한 건데 전국에 226개 지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 부당하게 잘못 쓰여진 그런 것이 있다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실태 조사 중이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무슨 대통령이 말대로 무슨 뒤에 배후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이익을 나누고자 하는 부정한 세력들이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진입장벽 딱 치고 그 안에서 흥청망청 무슨 뭐 이 비리를 엄청나게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천만에요.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문재인 정부에서 실태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 보면 감사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를 보니까 5배 부풀려 가지고 지금 발표를 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니 무슨 짓을 했으면 최재형 같은 사람이 나옵니까? 무슨 짓을 했으면 그런 사람 못 나오게 다 틀어막죠. 검찰에 대해서 무슨 짓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물렀기 때문에 최재형 나오고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대통령이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든 거고요. 민주당이 최재형 의원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로 드는 거는 그건 진짜 듣는 사람이 아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태양광 요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아요. 감사원법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일 뭐 현안은 순방 같아요. 순방 하면서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시간은 뭐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기대하고 또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도 있는데 또 뭐 잘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 같고요. 엄청나게 큰 걱정이 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불과 100일 남짓 해가지고 철저하게 미국 편을 미국 손을 다 들어줬는데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우리나라 LG, 삼성, 현대, SK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고서도 우리가 받은 게 뭐죠? 아니 전기차 보조금 못 받아요. 지금 이미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팔로가 다 막히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건 진짜 국정조사감입니다. 국익을 어마어마하게 해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외환보유고가 설그머니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도 못 하고 있습니다. 통화 수합도. 이 완전히 무슨 뭐 외교를 도대체가 이게 지금 뭘 알아야 이게 뭐 제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네. 정말 큰일입니다. 이번에 가셔가지고 적어도 전기차 문제, 그다음에 통화 수합 이것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손에 쥐고 와야 하고 와야 됩니다. 된다. 통화 수합하고 전기차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다고 미국이 또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반도체까지 지금 손을 대려고 합니다. 반도체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진행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 수합하고 이 외환 보유고 이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다 했습니다. 이거하고 전기차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을 짓고 오셔야 네. 된다. 이 말씀 분명하게 시간 드립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정명 최고위원님 정리 좀 전재수 해주십시오. 의원님 예. 얘기를 들으면 민주당 얘기를 들으면요. 네. 나라 걱정 엄청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뭐 이거 안 하면 큰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속내는 뭐냐면 마치 이 외교 자체도 정쟁으로 만들면서 아 이거 니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뭐 이거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걸 또 정쟁 삼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도리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도리가 아니에요. 왜냐 외교는 외교예요. 그 외교에 국가 간의 이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 혼자서 외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도 있고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작전을 짜고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상황이니까 여기서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또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갖고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도리가 아니다 정치인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려요. 예. 외교는 국내 정치의 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조차도 못 지키고 있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순방에서는 통화 수합, 전기차 문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내 정치의 반영이 외교라는 말씀을 근데 다시 지지율 한번 떨어지는 드리겠습니다. 것 같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분열해서 그런 그런 거기 것이다? 때문에요. 예. 예, 늘 말씀드리지만 예.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지 지지율이 이제 아마 오를 겁니다. 회복되고 뭐 잘 네.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띤 토론 해주신 두 분 정미경 전 최고위원, 전재수 나갈 더불어민주당 때는 의원님 손잡고 나갔어요. 나가서 싸우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우리는 두 분 절대 안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